여러분, 미국의 증시가 뭐 흔들이라는 표현이 잘 안 어울려요. 변동폭이 진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우산업지수, 조금 전에 끝난 다우산업지수의 변동폭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갔을 때는 얼마나 내려갔나요? 지금 그냥 얼핏 잡아보더라도요, 적어도 33,00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33,000대까지. 야, 33,000대까지 내려가더니 이게 말입니다. 시장이 쭉쭉쭉 또 올라가더니 마감은 말입니다. 34,364.50으로 마감했어요. 0.29%가 올랐어요. 99.13포인트가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후 1시 이전에 보세요. 오후 1시 이전에 보면 33,000대잖아요. 그야말로 1000포인트가 빠져. 1000포인트가 빠졌다가 이게 들쭉날쭉 하다가 마감은 100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세상에나. 참 난리도 아니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시장을 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미쳤다. 미쳤다. 주식시장이 지금 미쳤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이 25일이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미국의 FOMC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에요.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아침부터죠. 오전부터죠. 25일 오전부터죠. 물론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죠. 시그널이 나오니까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우산업지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말입니다. 오후 한 12시가 조금 넘어서서는 떨어지기를 13,100선까지 떨어졌어요. 13,100선까지. 그러다가 말입니다. 올라가서 결국 0.63%나 올랐습니다. 86.21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13,855.13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동폭에 놀란 가슴은 어떡하나요?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다 놀랐습니다. 한결같이. 도대체 미국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두 다 놀라는 모습이에요. 놀라는 모습. 아마 여러분도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너무나 빨리 상승했다가 마감하고 떨어지고 하니까 말입니다. 장중에는 여러분, 장중에는요, 많이 떨어질 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게는 4%, 많게는 10% 이상까지 떨어져서 10%까지 이상. 세상에나 뭐 이런 주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식을 투자하면서 최악의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하루. 점심 무렵에 다우산업 지수가 1115.04까지 기록했으니까요. 3.3% 떨어졌거든요. 12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우산업 나스닥도 이게 뭐 아찔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4.9%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거꾸로. 진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기를 그냥 사람들이 마구마구 던진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구마구에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왜 이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망나니 주가가 나왔을까? 이렇게 할까요? 망나니가 마구마구 지 마음대로 춤추는 걸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주가가 나왔을까?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파병을 한다는 거예요.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5천 명까지 파병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후방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후방 지원하겠다. 지금 여러분 이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로 미군이 들어가고요. 루마니아를 통해서 또 미군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러시아는요 이미 국경에다가 10만 6천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가 들어가서 연합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부딪히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요동을 칠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요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 3차 대전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러시아도 참고 미국도 참을 거예요. 3차 대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게다가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루마니아 폴란드까지 미군을 정파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촉발할 수도 있겠죠. 에스토니아에서 모스크바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이 놀랄만하죠. 실제 주식시장이 놀랄만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파병을 한다는 사실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금리도 난리예요. 금리도 25일 26일 미국 시간입니다. 25일 26일 FOMC가 개최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빠르게 양적 긴축도 굉장히 빠르게 7월쯤 된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횟수도 지금 골드만삭스가 기존까지는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4번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5번 인상을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렁출렁. 야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떻게 미칠까요? 저는 미국 시장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장으로 왔을 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에게 받는 타격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인데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일단 에너지 값이 폭등할 겁니다. 에너지 값이. 당장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유럽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걸 막았기 때문이거든요.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제유가도 올라가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연탄이나 석탄의 가격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카자흐스탄에는요. 굉장히 소요 상태가 많이 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라늄을 전 세계 40%를 생산해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워낙 소요 스태가 길어지고 정정이 불안하니까 여기서도 우라늄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자재 대란 저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값의 폭등 여기에 광물값의 폭등 여기에다가 곡물가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게는요 충격이 되죠. 그러면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때 저는 퍼펙트 스톰이 닥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태라면 외부 환경도 좋지 않고요. 내부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4번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서 4번까지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라는 어떤 최상의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충격의 어떤 파고가 적을 거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을 거라.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거잖아요. 예.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퍼펙트 스톰은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고,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거니까 차이가 퍼펙트 스톰이 월등하게 큽니다. 물론 회색 코뿔소가 다가온다. 이것도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게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것은 더 심각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비해야 돼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 변동성 때문에 오는 공포가 장난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는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내성은요, 내가 가진 현금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요.